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문영진 콘서트 나의 노래. 마이클 볼튼이 극찬한 최정상급 보컬리스트 문영진. 그가 선사하는 불후의 명곡을 느껴보세요. 2월 13일부터 대감 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8세 이상 관람가. 최불암 씨가 주연을 맡았던 수사반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중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원투 펀치부터 들어간다고. 예. 일단 맞은 다음에 시작을 했대요. 예. 그러나 한 번도 남을 때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수사반장, 고상만 수사반장님은 말로 사람을 팹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제가 91년도에 네. 학생운동하다 감옥 갔었거든요. 네. 그때 경찰서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서. 그때도 맞고 시작했나요? 맞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딸의 양심수라고 생각해서. 네. 체포가 됐지만 비록 예, 보부도 당당하게 네. 예, 경찰서를 딱 들어갔는데 네. 씩 웃었거든요, 제가. 예, 씩 웃으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좀 웃기기도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씩 웃었는데 그때 그 경찰관이 한 1000마디가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옥수수를 보이고 지랄이야. 예, 하면서 웃으니까 이제 이빨이 보이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내가 이게 경찰인지 조폭인지 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웃든 말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허리띠하고 운동화 끈을 풀더라고요. 네네네. 그 자해할까봐. 예.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갑자기 겁나더라고요. 그 허리띠하고 운동화 끈을 풀라고 그러면서 이제 뺏었던. 그랬군요. 저는 통일선봉대 일기 출신인데 그때 이제 몇십 명이 같이 잡혀갔어요. 88년도. 그렇죠. 그렇죠. 88년도에 그 서부 터미널 예. 여기 불광도인가요? 그 앞에서 시위하다가 잡혔는데 예. 우리 몇십 명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험하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잘 있다 왔습니다. 좀 덥고 비좁고 그렇긴 했었는데 그게 제일 나빴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 예. 우리 과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던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예. 저 직선간부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 돌 안 던졌다 그래갖고. 예. 구류 사흘 받고. 예. 저는
저 던지긴 했어요. 라고 이실 짓고 하니까 하루 더 받아서 구려 나흘 받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두 개나 세 개 던졌으면 자꾸. 이거, 그렇게 말이에요. 예.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아이고, 이 제목만 봐도 참 슬픔이 예. 가득 묻어나는 제목인데. 그쵸. 2회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이 마지막 3부째입니다. 네. 예.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 네. 사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다들 죽지 못해 사랑해서 다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살면서 그 세월이 지날수록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친구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왜 죽이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왕 여기저기서 터지는 아주 잔혹한 사건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싫으면 그냥 헤어지지. 네. 그걸 또 하고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고 또 가서 또 범죄하는 거 보면 사람의 심리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 집착이란 게 참. 그렇죠. 네,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파멸하는. 네. 그렇죠.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3부 시간인데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그들의 아내를 죽였나에서 세 번째로 다루는 네. 이야기. 네.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도행 치과모녀 살인사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 의사가 숨진 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도행 씨는 외과 의사를 했던 거였고. 네. 이처럼 엽기적인 치과모녀 살인사건 현장을 이제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경비원이 네. 이제 불이 난 것을 이제 보고 들어가서 소방관들이 불을 제압하고 네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한 후에 욕실 안에서 그 있는 두 구의 시신을 이제 발견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현장에 와갖고 사고가 난 아파트를 이제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범행이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는가 이거를 살펴본 건데요. 사고가 난 아파트 현관문이 당시에 안으로 잠겨 있었다는 점. 아하. 예. 이게 문이 개방되거나 열린 게 아니라 네. 안쪽으로 문이 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음.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네. 또 사라진 귀중품이 없었습니다. 숨진 그 여자의 그 핸드백에는 현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돈도 사라진 게 없고 그리고 다른 물품이나 귀중품이 사라진 것도 없어서 누군가가 두 모녀 그러니까 치과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초반의 그 아내와 그리고 이제 만 1살이 넘은 돌배기 딸아이 여자 그러니까 그 숨진 여자의 딸만 목 졸라 살해한 후에 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던 거죠. 네. 그렇게 이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또 도난당한 흔적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사망한 것만 확인된 가운데 도대체 범인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애매한 미궁으로 빠져가던 그때였습니다. 네. 예. 마침내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무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가던 그때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숨진 여자의 남편이자 딸의 아버지인 외과 의사 이도행 씨였습니다. 예. 경찰이 남편 이도행 씨를 범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는데요. 이것은 그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범인 검거할 때 제일 먼저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곳. 예. 지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지문이든 뭐든 네. 이런 것들. 예. 다 이거를 어디다 의뢰하죠? 요즘에 이제 CSI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예, 국과수.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네네. 약칭 국과수. 네. 예. 독재 정권 하에서는 그 숨진 시 학생 네. 박종철. 네네. 예. 뭐 이런 이한열 이런 분들 숨지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강경대라든지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네네. 하는 공안 사건 관련자들의 사망 사건을 또 강기훈 유서대필 네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조작 의혹을 많이 샀던 곳.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그 국과수.
근데 이제 경찰이 보통 국과수에 의뢰해서 사망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사체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언론도 국과수의 발표에 의하면 뭐뭐뭐가 어떻게 네네네. 됐다. 네. 이러면 그 범인 누구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상당히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범인으로 이도행 남편을 경찰이 범인으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예. 국과수는 모녀의 사체를 부검하고 판단한 결과 모녀가 사망한 추정 시간은 사고 당일 새벽 3시 반부터 새벽 5시 30분 사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매우 과학적이었는데요. 예, 사람이 사망하면 심장의 피돌기가 멈추죠. 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니까 거지?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망의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심장이 심장이 정지되는 멈추는 거예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장이 멈춘 걸 기준이기 때문에 뇌가 죽은 것도 사망의 근거로 삼지 않잖아요. 그렇죠. 뇌사라고만 하지. 그렇죠. 예. 심장만 뛰면 뇌가 설령 다 죽어서 다시 소생 가능성이 없어도 사망으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네. 바로 이 심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심장의 피돌기가 멈췄다는 것은 바로 사망했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피를 뿜어주고 그 피가 전신에 이 핏줄을 따라 이제 돌면서 이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돌기가 멈추면서 신체가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시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과수는 숨진 최 씨의 지문을 뜨기 위해 손가락을 펼칠 당시에 이미 손가락까지도 전부 굳어지는 시강 반응이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는 사후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모녀는 적어도 사건 당일 아침 5시 반 이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근거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음식물, 그러니까 사망한 그 여자 부인의 윗속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발견됐다. 이 음식물의 소화 정도를 봤을 때 분석해본 결과 이 역시 사망한 시각은 적어도 사건이 일어난 날 당일 새벽 4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그 국과수 결론만 본다면 범행은 이도행 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예. 그리고 금품도 없어지지 않았으면서 예. 그 꼭두 새벽에 그렇죠. 네, 죽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이도행 씨가 왜 이 새벽 4시에서 5시 반 이전에 이들 모녀가 사망했다면 범인일 수밖에 없느냐. 네. 그 확실한 근거가 바로 이건데요. 이도행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최종 시간이 몇 시냐. 예, 사고가 일어난 당일인 바로 12일 새벽 7시였습니다. 네. 예, 새벽 7시까지 예, 이도행 씨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있었다. 예, 그리고 당일 개업한 병원 문을 열기 위해서 출근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도행 씨가 그날 새벽 7시까지는 자기의 집에 있었고 네. 그리고 이들 모녀는 최소한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새벽 5시 반 이전에 집에서 숨진 걸로 국과수 검증 결과 네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범. 이건 이도행 씨일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네. 더구나 이도행 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 증거도 새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지난번에 왜 우리 그 임산부 만삭 살인 사건 네네. 두 번째 이야기 때 네. 굉장히 우리를 경악해 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뭐였었죠? 부인이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아, 그래요. 네. 네. 판타지 소설을 15권이나 읽었다. 아니죠. 37권. 37권입니까? 예. 야, 참 왕성한 독서력이군요. 그래, 37권을 읽었던 건 정말 이상하다. 네. 그잖아요? 네. 그에 버금갈 만큼 상당히 큰 의혹이 발견된 겁니다. 네. 뭐였냐면 바로
이도행 씨의 체육복에서 발견된 한 장의 메모 쪽지였습니다. 그 메모 쪽지를 통해 이 의혹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요. 네. 남편 이도행 씨의 범행을 의심하던 경찰관들은 우연히 이도행 씨의 체육복에서 영화 제목이 쭉 써있는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중 한 영화의 제목에 수사관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개봉되었던 1992년도 작 영화 위험한 독신녀였습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험한 독신요? 아니요. 제목은 참 뭔가 좀 야릇하네요. 네. 야릇하죠. 네. 예. 1995년 당시에 비디오 사업이 굉장히 그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비디오방. 예. 그죠? 예, 예. 이때 뭐 많았어요, 정말. 그죠? 워낙 많아갖고 뭐 경쟁적으로 가격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때 조개구이집이 한 집 건너 하나씩이었던 그렇죠. 것처럼 네. 이때 당시가 바로 비디오 가게가 한 집 건너 하나일 만큼 네. 예, 비디오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이게 흥행하면서 또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였죠? 무슨 뭐 부인 그렇죠. 젖소 부인 바람 났네. 냄비 부인 뚜껑 열렸네. 네. 별의별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예, 인기를 얻었던. 네네.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무료한 한때를 보내기 위해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무슨 잘못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영화 많이 흥행할 때였는데 문제는 영화 위험한 독신녀 중 한 장면에 있었습니다. 네. 영화에는 국중 여자 범인, 여기서는 이제 영화 속에서는 범인이 여자인데 국중의 여자 범인이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욕조에 담그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사건, 치과모녀 살인사건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예. 이 치과모녀 살인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모녀가 숨졌고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영화에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여자 범인이 남자를 죽인 후에 그 시신을 욕조에 담그는 장면이 있는데 물이 담긴 네. 욕조에 담기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경찰이 이 영화 제목을 보고 확인한 결과 그런 장면이 이 영화에 있더라. 그래서 경찰은 이도행 씨에게 이 영화를 봤냐고 물어봅니다. 네. 답변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안 봤다 그랬겠구나. 안 봤다. 네. 자기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라고 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봤다. 이도행 씨가 공중보건의로 당시에 근무했던 곳이 강릉인데요. 네. 강원도 강릉인데 여기에 수사팀이 급파됐고 그리고 나서 주변 비디오 대여방을 탐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네. 이 내용에서 확인을 해보면 사건이 벌어지기 약 1년 4개월 전인 94년 2월 28일 날 이도행은 영화 위험한 독신녀를 대여한 후에 자기는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대여한 후에 3일 후인 3월 2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이도행은 이때뿐만 아니라 같은 해인 94년 10월 26일 예, 문제의 영화인 위험한 독신녀를 또 다른 비디오에서 또 빌린 것으로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빌렸다는 예, 얘기군요. 보지 않았다고 한 이 영화를 네. 두 번이나 빌렸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이도행은 반납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이 비디오를 빌렸다가 연체료까지 물면서 갖고 있다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또 빌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바로 이 영화 위험한 독신녀를 두 번이나 빌렸던 이도행 씨가 끝내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신빙성 떨어지네. 그죠? 네. 이도행은 자신이 이 영화를 빌렸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해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빌렸다 해도 보지 않은 채 그냥 반납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을 듣고 수사기관이 납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예. 좀 그렇겠네요. 믿기 어렵겠네.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 범인으로 이도행 씨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6년 2월 결국 이도행 씨는 이날 1심 재판을 받는데 여기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시에 출근 전에 이미 모녀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등이 유죄의 판단 근거가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선고된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예. 사형 구형의 사형 선고. 예. 두 아내와 딸을 살해했고 그리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폐했다. 따라서 사형. 네. 하지만 이도행 씨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다면서 절규했습니다. 결단코 자신은 아내를 그리고 딸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이도행 씨의 가족들은 이어서 그 인권단체인 천주교 인권위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도행 씨의 누나가 매형과 함께 찾아와서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그 주장을 접한 천주교 인권위는 논의 결과 이도행 씨의 무죄를 위해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의 변론을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열린 그로부터 약 그 7개월 지났네요. 예. 1996년 9월 이도행 씨의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 2심 재판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이도행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천당에서 지옥까지. 그러게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당까지. 예. 야, 왜 그랬을까? 이유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었습니다. 예, 의혹은 있었으나 이도행 씨가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내용이 많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중요한 재판, 무거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증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이도행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지만 2심에서 내려진 무죄는 사실 1심이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 많았다. 여론에 따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그 기준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그 전에 한번 제가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김기웅 순경 사건. 예. 예, 당시에 왜 어린. 네. 여자친구하고 같이 여관에서 잠을 자다가 예. 자기가 근무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숨졌고. 네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이 사람이 진범으로 인정이 돼서. 예,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범행을 벗어났다는 것. 네네네. 그때도 당시에 국가수의 사망시간. 네. 위소화 내용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으로 인해서 범인은 당시에 같이 있었던 김기웅이 맞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숨진 아내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시간이 새벽 5시 이전이기 때문에 5시 반 이전이기 때문에 7시에 출근한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국가수의 사망 추정 시간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이후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2심 재판부가 바로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건데요. 네. 경찰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어요. 무죄 판결을 내려지게 된 과정에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컸는데 네네. 바로 사건 현장에서 기초적인 자료조차 경찰이 제대로 수집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시신이 담긴 욕조의 온수 온도도 파악하지 않았어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중요한 거였나요? 매우 중요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온수의 온도가 그러니까 물 온도에 따라 사체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경찰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찬물에 시신이 담겨져 있는 것과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는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시신이 이 시체 경직 정도가 다르겠군요. 예, 경직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 예. 이것에 대해서 물의 온도, 당시에 이 시신이 몇 도에 담겨 있었는지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떤 정말 개그 같은 상황을 벌리는 게 뭐였냐면 당시에 온도를 못 쟀으니까 이걸 뒤늦게 이제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신이 담긴 물의 온도에 따라 사체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법의학 상식인데 당시에 물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그 시신을 만졌던 경찰관의 손등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이 온도가 맞냐? 이 온도가 대충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고 자빠졌군요. 네. 이런 황당무계한 방식으로 했으니 엉성하고 황당한 수사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네. 또 하나 황당하고 엉성한 수사가 뭐였냐면 그 그러니까 사망한 시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아이의 우유병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숨진 아기는 밤에 모두 3개의 우유병을 사용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우유병에 반병씩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밤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모두 6번 이 수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됐는데 네. 당시에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집으로 들고 갈 때 소독된 젖병 3개를 가지고 갔대요. 네. 근데 경찰은 그 중에 젖병 하나만 쓰고 2개는 쓰지 않았다. 아하. 따라서 아기가 젖병을 그 하나밖에 쓰지 못한 상태에서 숨진 거니까 이거는 아침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이 맞다. 그러니 네. 범인이 이도행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틀렸습니다. 예, 놀랍게도 젖병은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던 젖병 중에 하나는 그 밑에 하얗게 그 우유 찌꺼기가 굳어져 있는 상태로 네. 새로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적어도 젖병은 2개 이상이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고 네. 특히나 물병을 하나를 더 쓴 것으로도 확인이 추가로 된 거예요. 네. 따라서 기존의 경찰과 검찰은 젖병 하나만 썼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새벽 7시 이전에 사망한 사건이라고 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는데 네. 젖병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썼고 또 물을 마시기 위한 그 물컵을 새로 또 썼다는 것도 확인됐다는 점 등이 기존의 그 1심에서 사형으로 선고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삼았던 것이 모두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된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것처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힘을 잃게 되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이도행 씨. 이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2심에서 내려진 판단에 따라 다시 무죄를 선고하면 이 사건은 모두 완패로 끝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다시 시작된 대법원 판결. 이 판결에서는 매우 놀라운 새로운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젊은 아내와 1살 배기 돌박이의 아이가 죽은, 게다가 집안에 불까지 질러지는 상황. 여기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1심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렸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성만의 수사반장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다시 시작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굉장히 의외의 결론을 내립니다. 1995년 6월 12일 사건 발생 만 3년이 지나가던 그러니까 1995년 6월 1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법원 판결은 언제였었냐면 만 3년이 지나가던 1998년 11월 13일입니다. 네. 3년 한 5개월인가요? 이렇게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진 겁니다. 예.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논리가 뭐였냐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1심에서 사형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직접 증거 없이 그 간접 증거만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무죄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비록 간접 증거라 할지라도 논리와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본 상식의 어떤 경험칙, 경험에 의해서 얻게 된 상식에 합치되는 한 그것 또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네. 그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자, 아내를 죽였는지 그렇죠. 아닌지. 예.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때부터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예. 검찰과 변호인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이른바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예. 예, 그동안은 사체의 상태 그리고 그 새벽 5시 반 이전에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숨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숨졌는지 이걸 가지고 다퉜는데 네. 그것이 이제 원래 그 2심에서의 논쟁이었다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롭게 쟁점이 된 게 불이었는데요. 네, 불. 이 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사체가 발견된 게 아침 8시 40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어디선가 연기가 난다. 그래서 경비원은 이것이 화재가 아니고 그 벌레 잡기 위해서 연막탄을 누가 피운 걸로 처음에 생각했대요. 아,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예, 불이 났다고 생각을 못했고 네. 연막탄을 누가 피워서 그래서 연기가 새어 나오나 보다. 그래서 이 경비원이 짜증을 내면서 이제 막 찾으러 다녔대요. 만약에 연막탄을 튀우면 경비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해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연막탄이 아니라 사실은 불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뜯고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소화기로 불을 약간 제압했고 그리고 소방관이 와서 이제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이 발견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견된 게 8시 40분에 처음 연기를 발견했고 완전히 진압해서 이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 9시 20분쯤 그리고 나서 욕조에 담긴 시신을 발견한 건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인된 팩트는 뭐냐 이겁니다. 남편 이도행 씨는 사건 당일 새벽 7시에 집을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예. 예. 그 CCTV를 통해서 출근을 한 걸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녀가 7시 당시에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되면 이도행이 범인인지 아닌지만 확인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1심 당시 국과수가 밝힌 사체 부검은 모두 신뢰할 수가 없으니 이제 남는 의혹은 불인데요. 아침 9시 10분에 119에 처음 화재가 신고됐다고 하거든요. 경비원이 이제 8시 40분부터 찾다가 마침내 불이 났다는 걸 처음 인지한 게 9시 10분. 네. 자, 그러면 이 불이 아침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에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도행이 범인이 맞고 그러면 불은 어떻게 질렀느냐. 이도행 씨가 출근하기 바로 직전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직전에 장롱 안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불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찰은. 아주 작게. 조금. 늦게 타오르게. 그리고 나서 네. 장롱문을 닫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출근을 했고 그렇게 출근을 한 후에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이제 불이 붙었다가 장롱문도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 불이 크게 번지지 않는 상태에 지연화재로 천천히 불이 붙은 거죠. 네. 예, 지연화재로 천천히 불이 붙어서 그러다가 마침내 경비원이 처음 확인했던 8시 40분, 약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이것이 본격적으로 발화가 된 거다.
그러니 범인은 이도행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좀 가시나요? 좀 그렇네요. 좀 그렇죠. 네네. 네. 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들도 바로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게 검찰의 말처럼 진짜 그런 지연화재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예. 예. 정말 조그맣게 불을 붙여서 장롱문 닫고 그리고 있으면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불꽃이 꺼질 듯 말 듯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불이 붙어서 된다. 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변호인들은 국내 화재 전문가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화재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네. 사실 기대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었어요. 당시 제가 이때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알거든요. 네. 예, 당시에 김영태 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태 변호사가 처음에 와갖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사무국에 와갖고 한번 전 세계의 유명한 화재 전문가들에게 내가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네. 이런 조건 하에서 불을 조그맣게 붙이고 문을 닫아놓으면 천천히 불이 붙는지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얘기했냐. 이때가 이제 99년도였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메일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일반적이죠. 엄청난 게 아니고 네네. 천리안 뭐 이런 거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쓸 때니까 PC 통신 시절이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네. 또 다 쓰던 때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뭘 보냈다고 설마 답변 보내겠냐. 아니면 말지 뭐 하면서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아. 진짜 놀랍게도 그 전문가들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야 이게 되는 거구나 이랬는데 자 뭐라고 했느냐. 화재 전문가들이 보내온 답변 이것에 대한 답변 뭐였느냐면요. 예, 아예 이걸 실험으로 한번 보여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답변을 듣고. 그래서 변호인 측은 용인에 있는 한국소방화재학회에 부탁해서 경기도 소방학교 운동장에 사고가 발생했던 이도행 씨의 아파트 안방과 장롱 모형을 실물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1억 원 정도 돈이 들었어요. 이 돈 누가 됐죠? 이도행 씨의 누나가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절박했군요.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매형이 대단한 분이에요. 누나는 그럴 수 있죠. 예. 친동생이니까 사형인데 네네. 안 그럼 죽는데 네. 그런데 매형이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집을 팔아갖고 그 모형을 만든 거예요. 참 99년도 당시에 참 1억 원을 들여서 뜨거운 혈육의 정이군요. 네. 이 대단한 인격이죠 매형이. 하여간 그렇게 해서 첨단 측정 장비를 동원해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안에 카메라까지 다 이제 한 거예요. 그 내부에. 그리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 MBC PD 수첩을 불러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연화재라고 하는 방식의 불을 붙였습니다. 검찰 주장처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천천히 지연화재가 되어 1시간 40분이 넘도록 불이 나지 않는다면 범인은 이도행 씨죠. 그러게요. 예. 하지만 그와 달리 지연화재가 아니라 불이 인해 붙어버린다면 이도행은 절대 범인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침 7시에 이미 출근한 이도행이 불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처럼 모두의 심장이 오그라붙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실험은 정말 양날의 칼과 같은 위험한 선택이었는데요. 그러게요. 사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었지만 어떨지 모르고 만약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면 누군가가 죽거나 살거나 단순히 실험 매니하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 전부가 걸린 건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험 결과에 따라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도행이 다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면 참담하게 죽어간 두 모녀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불을 붙이고 숨 막히던 그때 1분 그리고 다시 1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3분 만에 아파트 모의 세트장은 큰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불이 참 무섭습니다. 예. 네. 보면은 예.
결론은 이 화재 전문가가 보내온 답변처럼 네. 지연 화재는 없다였습니다. 예, 화재 전문가들의 답변은 지연 화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불은 확 피어올랐고 이 결과에 따라 누군가가 지른 화재는 적어도 사건 당일 아침 8시 30분 이후에 누군가가 불을 붙인 거다. 이도영 씨가 출근한 후 한참 뒤군요. 그렇죠. 예. 아침 7시에 출근을 했는데 이 지연 화재는 없다. 마침내 2001년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에 착석한 주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시작합니다. 예. 진실은 거짓과 이선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장막을 걷어주는 빛이 있다고 믿고 그 빛을 따라갈 뿐입니다. 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진 판결 이도행 무죄. 참 놀랍습니다. 예. 그죠? 예, 이 과정 자체가 예. 상당히 놀라워요. 이럴 때는 하죠. 예, 이럴 때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랄까요? 예, 이럴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요즘은 듭니다. 더 왔다 갔다 합니다. 김용파는 무죄고 갑자기 또 원세훈은 또 3년 실형이 나오니까 네. 그제는 이런 재판부 없애야 된다고 하다가 어제는 또 아유 대신 이런 사람이 또 검찰에서는 있구나. 검찰에서는 뭐 이런 판사가 다 있어. 라는 지금 뭐 반응이라면서. 걔네들은 또 그죠. 하여간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참 그래요. 아니 애꿎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요. 네? 이 양반만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자. 보복 수사였다는 게 확실하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 하여간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나라. 나중에 네. 꼭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여간 이도행 씨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죠. 네. 예. 재판부가 가장 쟁점으로 봤던 이 사건 발화 시간은 예. 아침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도행 씨가 출근한 후 1시간 반이 경과한 때이므로 이도행이 범인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네. 그 반전의 최종 종착점, 예, 이 사건 발생 7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아이고. 2003년 2월 대법원의 제3고심에서 이도행 씨는 마침내 부인과 딸을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게 됩니다. 네. 자, 당시 예. 야, 7년 7개월 동안 도대체 이도행 씨는 산 게 아니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도행 씨 당시에 제가 곁에서 같이 지켜봤는데 집을 판 누나와 매형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7년 7개월 뭐 우리가 누구한테 간단히 고소 한 번 당해도 그 고통 상상 초월하거든요. 그 변모 씨한테 변희재한테 지금 고소당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마음 편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뭐 대도 않는 사건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잘 될 겁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고 하여간 되치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 네. 여하간 당시 이도행 씨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대법원이 결국 이도행 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내용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즉 이도행 씨가 이 사람들을 살해한 동기가 없다. 네. 또 사망시간 또는 사망시간대의 추정에 관한 검찰 제출의 사체 현상에 대한 그 증거가 사실은 증거 가치를 부여하기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니 뭐니에 따라 변화가 많은데 네.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시간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점. 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진술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위험한 독신녀 같은 뭐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엔 부족한 점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건대 위 공소 사실이 진정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네. 따라서 이도행 씨는 무죄다. 아. 네.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이도행 씨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해 보면 그 고통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이도행 씨가 이렇게 5번에 걸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도행 씨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7년 7개월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처음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나와갖고, 그리고 나서도 근 5년, 만 5년 이상을 갖다가 엎치락뒤치하면서 살 때, 그때 이분이 뭘 했냐면,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예. 당시 1998년도 당시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시 이도행 씨가 2심에서 처음 무죄 받고 나온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의사로서의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뭔가 좀 신경의 변화를 예. 일으킨 거군요. 아니, 원래 착했어요. 원래 원래 착했고, 마음이 여렸던 분이에요. 대단히 여린 분입니다. 그래도 뭐 자기 그 의사로서 예. 돈 잘 벌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이분이 공중보건의로만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 군대 생활 대신 공중보건의로 지방에 가서 군복무를 하다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그 공중보건의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자기 병원을 개업한 날이잖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개업한 병원에 첫 진료도 못하고 그날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서 무려 7년 7개월간을 재판에 걸리면서 천당과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던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정말 기구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가난하고 특히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도행 씨고요. 무엇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당시 이 이도행 씨가 준 도움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1998년도 2월에 발생한 바로 이제 이달 24일이 바로 판문점에서 의문사한 이도행 씨의 17주기 기일이 돼요. 예, 김은. 예.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이도행 씨 이 사건에,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네. 예. 그런데 바로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당시에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뭐였냐면요. 미군이 당시에 이게 이제 JSA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네. 김은중이의 부검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군 군의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의료 차트 자체가 원래 다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전문적인 데다가 영문으로 써 있었으니까 이거 해독하는 것도 일이었겠네. 그렇죠? 그죠? 네. 해독하는 게 일이 아니라 불가능했죠. 네. 우리가 그냥 그것도 막 휘갈겨 갖고 전문 용어로만 써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전문적 의학 용어로 가득 찬 영문 보고서를 번역해 준 사람이 바로 이도행 씨였어요. 그랬군요. 이도행 씨가 바로 자기가 이제 의사잖아요. 외과 의사.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이 부검 관련한 전문 용어는 자기도 잘 모르지만 네. 막 열심히 공부까지 해가면서 저희한테 도와줬던 사람. 자신도 참 싱숭생숭하고 그랬을 텐데 그럴 때 그렇죠. 큰 도움을 줬군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준 분이 바로 이도행 씨였다. 네. 그러니까 이도행 씨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김은중이 사건이 네.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참 훈훈합니다. 그렇죠. 예, 이도행 씨 무죄 석방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그로부터 가장 필요할 때 커다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참 어떻게 보면 공권력으로부터 이렇게 탄압받는 외면받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그런 광경이 떠오르네요. 이도행 씨도 그렇고 왜 예전에 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춘천 파출소장 딸 네네네. 강간살인 사건에 네네네. 정원선 목사님 사건 제가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도 그렇고 정말 자기가 이 죽다 살아난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뭐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 사연을 찾아가서 또 도와드리려고도 하고 이번에 왜 재심 받게 된 그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 완도 예. 김신혜. 김신혜 씨 있잖아요. 완도 존속살인 연무기수. 그래요. 지금 다음,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 검색하면은, 거기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는데, 참 보람 느끼시겠어요, 이럴 때, 고반장님께서도. 아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여러 가지를 또 저도 이제 또 시작을 할 건데, 여하간 그런 사건에 바로 그 정원선 목사가 직접 찾아가서 김신혜 씨를 도와준 적도 있었고 이랬는데요. 이도행 씨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그런데 이때 개인적으로 이도행 씨에게 아주 각별한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였냐면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명동에 위치한 천주교 인권위 사무실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이도행 씨하고 함께 김은중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도행 씨하고 이제 그만 좀 새벽이니까 좀 잠을 자자.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관을 찾아가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뭐 사무실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관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여관이 토요일 날인가 그랬는지 방이 다 찼다는 거예요. 아이고. 방이 다 차갖고 방이 딱 하나만 남았는데 그 방이 냉방이에요. 냉방. 그러니까 아이고.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깎아달라 그래야죠. 그 사람이 거의 헐값 한 2만 원인가? 그것만 내시고 그럼 주무셔라. 방에 어차피 시간도 몇 시간 안 계실 거고 냉방이니까. 그래서 그럼 2만 원만 내고 잠깐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럼 미안하니까 전기 난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켜고 자라고.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고맙죠.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같이 이제 자자. 그리고 잤는데 근데 갑자기 꿈결에 누군가가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기척을 느꼈군요. 그래서 놀라서 눈을 탁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눈앞에 이도행 씨가 자질 않고 거기서 저 앞에서 딱 앉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웬일로 왜 안 자고? 그런데 솔직히 이도행 씨한테 얘기를 못했지만 미안하지만 그 순간 저 이도행 씨를 딱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근데 이 사람 왜 여기 자지도 않고 눈을 뜨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탁 뜨면서 온몸에 털이 쫙 뻗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왜 누웠지 않고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혹시나 이 전기 난로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사실은 그냥 편히 주무시라고 하고 자기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도행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요. 이도행 씨는 자신이 그런 참혹한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 사건 범인 누구일까? 그 진실은 차후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 없는 세상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세상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